조선과 자동차 산업 침체가 심화되면서 올해 3분기 고용률이 크게 낮아지고 실업률은 급등했습니다. 특히 관련 업종이 밀집한 울산과 경남 거제 지역의 경제 타격이 컸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으로 분식 회계를 했다는 금융당국의 결론이 나오면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식은 바로 거래 정지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송과 삼성물산 합병으로 파장이 번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 14회째를 맞이한 국내 최대 개인 전시회 지스타 2018이 개막했습니다. 잠시 뒤 행사가 열리는 부산 덱스코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 한진 등 3개사가 주한미군에 유료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가 드러나 대규모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들 3개 업체들에게 총 2,670억 원 규모의 벌금과 배상액을 부과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조선과 자동차 등 제조업이 구조조정의 늪에 빠지면서 이들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울산과 경남, 전북 등 지역 경제 불황의 바람도 거세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제조업 구조조정 여파가 지역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쳤군요. 네, 제조업 부진이 지역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자동차와 조선 등을 주력으로 하는 울산, 경남 지역과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라는 직격탄을 맞은 전북 지역에서 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올해 3분기 소매 판매는 전국적으로 1년 전에 비해 3.9% 늘어났는데요. 반면 같은 기간 경남과 전북은 전문 소매점이 부진하면서 각각 2.3%와 1.2%씩 감소했고 울산은 대형마트 등의 부진으로 1.2% 줄었습니다. 이처럼 지역 경제가 가라앉으면서 서비스업 생산도 뒷걸음질했는데요. 경남과 전북은 조소매 부진으로 각각 0.8%, 0.6% 줄었고 울산도 0.2% 감소했습니다. 네, 이렇게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소비까지 부진하다 보니까 고용 상황도 좋을 수는 없겠네요. 네, 고용 상황은 전국적으로 좋지는 않지만 자동차와 조선업이 밀집한 지역의 고용은 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들 지역의 실업률과 고용률 모두 전국 평균에 비해서 좋지 않은데요. 전국 실업률은 3.8%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상승했는데 울산은 1.3%포인트, 그리고 전북은 0.6%포인트 오르면서 전국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습니다. 또 고용률은 전국적으로 0.3%포인트 하락한 상황에서 전북은 전국 평균과 같은 0.3%포인트 떨어졌고 울산은 1.1%포인트 낮아지면서 더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한진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사 여부를 놓고 광주시와 현대차가 오늘 막판 협상을 벌입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 그리고 타결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국 연결합니다. 임종윤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오늘이 마지막 협상 날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는 정부 예산이 들어간 예정인데요.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예산 심의가 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나중에 언제 합의가 되더라도 내년도 예산을 받을 수가 없게 되니까 그만큼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현대차 노조의 반대 때문에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던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현대차나 기아차 노조의 파업 여부 때문도 물론 있긴 한데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보면 오늘 중으로 협상 타결 소식을 듣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사업의 주체인 광주시가 지난 13일에 지역 노동계와 이 광주 일자리 사업 추진에 대해서 합의를 한 상태고요. 어제부터는 이 사업의 물량을 배정할 현대자동차와 최종 협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어제 현대차와의 1차 협상이 근데 2시간 만에 입장 참여를 확인하고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2차 협상, 마지막 날 협상은 지금 시작이 됐는지 또 회의가 광주나 서울 어디에서 진행이 되는지 여부도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입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뭡니까? 협상 내용이 좀 전해진 게 없어서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다만 지난 13일에 광주시하고 지역 노동계가 합의한 내용을 통해서 유추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지난 13일 광주시와 노동계는 임금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으로 적정임금을 책정한다. 적정 노동시간은 40시간으로 한다. 주당. 그다음에 매년 임단협, 즉 임금 단체 협상을 진행한다. 요거 등에 합의를 했는데요. 이제 이 내용을 좀 하나하나 뜯어보면 임금이 기존 근로자들의 반값 수준, 즉 한 4천만 원 전후로 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협상에 따라서 반값 이상으로 임금이 더 올라갈 수 있다. 4천만 원 이상으로 더 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처음에 나왔던 내용 가운데
향후 5년간 임금 협상을 유예한다, 연기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앞서 들으신 것처럼 매년 임금 협상을 한다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대차 입장에서 보면 지금처럼 매년 임금 단체 협상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이 반값도 아니고 임단료까지 매년 해야 된다면 현대차가 굳이 지금 노조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이 사업에 참여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보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소기업계가 탄력 근로제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간담회를 열고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선진국과 같이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업종별, 사업장별로 1년 내에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이 장관은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 10곳 가운데 6곳은 연말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인 구직 사이트 사람인이 503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연말 성과급 지급 계획이 있는 곳은 37%에 그쳤고 나머지 63%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급하지 않는 이유로는 40% 이상이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아서라고 답했고 지급하는 기업들의 평균 성과급은 190만 원이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분식회계가 맞고 고의적이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삼성바이오의 주식은 거래가 전면 중지되는 등 후폭풍이 큽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네, 2년을 끌어온 논란 결론, 고의 분식회계였다군요. 그렇습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의 기업 가치를 의도적으로 부풀렸다고 보고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는 상장 1년을 앞두고 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 처리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는데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이 자회사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결론냈습니다. 분식 규모는 4조 5천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의 말 들어보시죠. 재감리 기간에 이제 내부 문건이 금감원에 제보가 됐고 지난번 증선위와 이번 증선위에서 논의할 때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이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하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을 결정했습니다. 또 자문사였던 삼정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에도 과징금 부과와 감사 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삼성바이오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황 기자, 당장 오늘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가 정지가 됐죠? 그렇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만 22조 원, 개인 투자자는 8만 명이나 되는데요. 이 상장 폐지 대상에 해당되는지 한국거래소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거래소는 앞으로 주식시장이 열리는 거래일 기준으로 15일 안에 삼성바이오가 상장 폐지 심의 대상인지를 검토합니다. 심의 대상으로 결정이 되면 또 20거래일 안에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한 달은 지나야 결론이 나오는 건데 만약 상장 폐지 결정이 나오면 삼성바이오는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계 기준만 놓고 보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수조 원 부풀렸기 때문에 상장 폐지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거래소가 이 제도를 도입한 2009년 이후 이 회계 처리 위반으로 상장 폐지된 사례가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상장 폐지를 피하더라도 이 개선 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1년 넘게 주식 거래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분식회계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이 삼성바이오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황인표입니다. 증선위가 고의적 분식회계였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게 일 전망입니다. 제약, 바이오 업계의 시장 타격은 물론이고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도 다시 먹구름이 낄 전망입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모시고 관련해서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이제 2년 가까이 끌어온 사태가 고의적 분식 회계로 결론이 났습니다. 국제 회계 기준에 맞춰서 적법하게 회계 처리를 했다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데 이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삼성으로서는 최악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강도 높은 규제에다 거래 정지, 검찰 고발까지. 일단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기준은 자의적이었다. 그리고 고의로 기준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이제 잠정 결론을 내린 건데요. 일단 금융당국의 결론이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네. 일단 법원의
이제 이 금융당국은 제재 권한이 없습니다. 이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법리적 검토를 끝내야 하기 때문에 최종 판단은 다시 법원으로 넘어갔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아까 리포트에서 확인하셨습니다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당시였습니다. 100% 자회사였던 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미국의 합작사인 바이오젠과 지분 일부를 양도해야 되는데, 이 공동 지배 가능성을 이유로 국제 회계 기준에서는 100% 자회사였다가 지분을 일부 양도하게 됐을 경우 네. 그 경우에는 자산 가치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맞긴 맞죠, 그게. 그렇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당시의 장부 가치는 3천억 원이 채 안 됐지만 이 지분 가치, 특히나 이제 이 임상약품의 실험 성공 가능성 등을 감안한 추정 가치가 올라서 이제 4조 8천억 원대로 이제 이 가치가 부풀려졌는데, 이 과정에서 회계 기준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 단숨에 4조 5천억 원의 가치가 뻥튀기 됐다라는 게 금융당국의 잠정 결론이고, 이게 고의적인 분식 회계다라는 건데요. 당연히 자회사의 가치가 껑충 뛰었기 때문에 4년 연속 적자였던 모회사인 바이오로직스는 당시에 이제 이 가치가 자회사의 재평가로 인해서 단숨에 순이익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알토란 같은 회사로 이제 돌아서게 되는데요. 삼성 측은 뭐 국제 회계 기준을 잘 맞췄을 뿐만이 아니라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 때문에 바꿨을 뿐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배나무밭에 가면 이제 이 갓근도 고쳐매지 말라고 했는데 공교롭게 또 2015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금융당국은 일단 뭐 시민사회단체, 뭐 심상정위원이 제기했던 의혹, 지난해 2월이었으니까 거의 1년 8개월 만에 결론이 나긴 했습니다만, 이제 최종 판단은 다시 법원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 국제 회계 기준을 따르긴 했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자회사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자회사의 가치를 지나치게 너무 높게 평가한 것이 지금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가치라는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에피스와 같은 이런 바이오 계열 회사들 이 성장성만 보고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게 정말 위법 행위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거를 참 결론 내리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이번에 금감원, 증선위가 결론을 내게 한 결정적인 근거가 있었죠. 그게 맞습니다. 뭡니까? 그게 이제 내부 문건입니다. 네. 이른바 이제 스모킹 건 역할을 했던 박용진 의원이 이제 공개했던 내부 문건인데요.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제 증선위가 지난 4월부터 거의 6개월 가까이 계속 미뤄왔습니다. 판단을 유보해 왔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 삼성의 내부 문건을 보게 되면 이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정말 이제 빚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 자칫 상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면서 회계법인과 이걸 상의해서 타겟층을 찾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꼭 집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시된 대안이 뭐냐?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건데, 이 콜옵션에 대비해서 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방법을 찾았다라는 게 내부 문건에 명시가 돼 있다라는 점을 들고 있어서 네. 이게 그러면 삼성은 이미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미 자회사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논리를 마련했네? 라는 뒷받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뭐 금융당국은 뭐 지금 단일 기업으로는 최대 규모의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했고요. 대표이사 해임 권고했고요. 또 회계처리 기준 위반 기준으로 검찰을 고발했기 때문에 고발 어제 장마감 이후에 됐기 때문에 당장 오늘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가 된 겁니다. 네, 결국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상장 폐지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그 가능성을. 앞서 리포트에서 이제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거쳐서 최장 이제 거래 정지 기간이 뭐 영업일수 기준 한 달 반, 이제 최장 한 120일까지 영업 정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공시 개선 기간을 부여하게 되면 최장 1년 넘게 거래 정지가 될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시가총액, 거래소 시가총액 5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이 과연 상장 폐지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대부분이 다 이제 아니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사실 뭐 시가총액이 22조 원이라는 것도 있지만 뭐 개인 소액 투자자들 8만여 명의 5조 원 가까운 돈이 투입이 돼 있는 것도 맞지만, 실제로 이제 과거에 대우조선 해양의 경우에는 4조 5천억 원보다도 훨씬 큰 5조 원에 달하는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이 됐습니다. 당시에도 이제 이 1년 3개월 동안 주식 거래가 정지는 됐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상장 폐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거래소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라는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지금까지 한 16개 회사가 이제 심사를 받아왔지만 실질적으로 분식회계를 이유로 상장된 폐지된 사례가 없다라는 점을 들어서 상장 폐지 가능성은 사실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사실 삼성 측이 왜 고의적으로 그러면 이 분식회계를 했을까? 네.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건데요. 네. 삼성물산 주식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한 주도 없었죠. 기존에는. 당시에 제일모직 최대 주주였던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당연히 제일모직 지분 가치가 높아져야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개된 문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제일모직이 소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당연히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이 높아지고요. 또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입니다. 이런 구조가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찰의 수사는 어떤 데 초점이 맞춰질 거냐. 정말 이 부회장이 분식회계 지시를 직접 했느냐. 이 여부에 맞춰질 수밖에 없고 앞서 이제 최순실 이제 국정농단 사태에서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 당시에는 경영권 승계 작업에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이 부각이 됐지만 이번에 반대 논리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법리 다툼이 굉장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최대 기업 삼성으로서는 정말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내 최대 게임쇼인 G스타가 오늘부터 나흘간 부산에서 열립니다. 각 게임사의 신작을 미리 체험해볼 수 있어서 매년 2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몰리는데요. 부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네,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 부산은 새로운 게임을 빨리 만나보려는 관람객들로 가득합니다. 전시장 입장이 12시부터인데도 아침 일찍부터 대기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관람객은 전날 부산에 도착해 밤 11시부터 백스코 행사장 앞에서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올해 14회째인 이번 행사에는 36개국 689개사가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네, 뭐 봐도 현장 분위기가 뜨거운 것 같은데 이번 G스타에서 주목받는 게임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과거에 인기를 얻었던 PC 게임을 모바일용으로 새롭게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게임을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도 지난해보다 대폭 늘렸는데요. 넥슨의 경우 게임을 즐길 수 있는 600여 대의 스마트폰과 PC를 설치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G스타는 다른 관람객들과 팀을 이뤄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참여형 행사도 지난해보다 많아졌습니다. 다양한 e스포츠 대회도 열립니다. 지금까지 G스타가 열리는 부산 백스코에서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3곳이 주한미군에 납품하는 유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미국 정부로부터 2천억 원대의 벌금과 배상액을 부과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네, 이번에 미국 정부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은 기업 어디입니까? 네, SK에너지와 GS칼텍스, 한진트랜스포테이션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들 3개 기업이 주한미군 유류 납품가 담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과 민사 배상금으로 총 2억 3,600만 달러, 우리 돈 2,670억 원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사 배상으로는 SK에너지가 9,038만 달러, GS칼텍스가 5,750만 달러, 한진은 618만 달러를 각각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 금액은 반독점 클레이튼 법에 근거한 것으로 관련 법률이 생긴 이후 최대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담합이 언제부터 어떻게 이루어진 거죠? 네, 미 법무부는 유류가 담합은 지난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델러힘 미 법무차관은 세계 한국 기업은 담합을 통해 주한미군을 상대로 10년 이상 유류 공급 가격을 고정하거나 입차를 조정했다며 이로 인해 미 국방부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고 말했습니다. 델러힘 차관은 특히 이들 3개 업체의 혐의는 다른 공모업체들에 대한 폭넓은 조사의 일부라고 말해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은 공시를 통해서 올 3분기 재무제표에 비용으로 반영하고 공정거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 내년부터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확대됩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분양가 공시 항목이 대폭 늘어난다고요.
네, 현재 공공택지 내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가격 공시항목은 12개입니다. 크게 택지비와 공사비, 설계 감리비 같은 간접비가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국토부가 분양 원가 공시항목을 62개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당시 아파트 분양원가 공시항목을 늘리겠다고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인데요.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공공주택 원가 공개 항목을 12개로 축소하기 전까지 운영했던 61개 공시항목의 틀을 유지하면서 공조 설비 공사를 떼어내 62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어떤 항목이 공개되는 겁니까? 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공시 대상 항목의 큰 틀은 유지됩니다. 택지비는 택지 공급 가격과 기간 이자, 또 비용 등 큰 차이가 없고요. 공사비 관련 공시 항목이 5개에서 51개로 대폭 늘어나는데 토목 13개, 건축 23개, 기계설비 9개 등 공시 대상 범위를 세분화한 게 특징입니다. 간접비 역시 설계와 감리에 더해 일반 분양시설 경비와 분담금, 보상비 등 6개 항목으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이 더 높아지고 적정 가격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기간 40일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 따르면 이달 들어서 어제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모두 2,004건, 하루 평균 143.1건으로 지난달 월 일평균 거래량보다 56.7% 감소했습니다. 이는 9.13 대책에 따라 호가를 수억 원 낮춘 급매물이 나와도 거래가 위축된 걸로 풀이됩니다. 담뱃값에 붙이는 경고 그림과 문구가 다음 달부터 정면 교체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담배 제조 수입업자는 다음 달 23일부터 담뱃값에 새로운 경고 그림과 문구를 붙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부착될 담뱃값 경고 그림과 문구는 이전보다 훨씬 강해졌으며 아이코스 등 관련형 전자담배에도 암 유발을 상징하는 경고 그림이 부착됩니다. 안정세를 보여온 암호화폐 가치가 또다시 폭락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어제 비트코인은 그제보다 9% 하락한 5,640.36달러에 거래되며 연중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다른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은 13%, 리플은 15% 폭락했습니다. 암호화폐 하락에 대해 미국 CNBC는 기존 블록체인과 호환되지 않는 새로운 블록체인에서 다른 가상화폐를 만드는 비트코인 하드포크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Now excuse me if I sound rude, but I love the way that you move, and I see me all over you now. Baby, when I look in your eyes, there's no way that I can disguise all these crazy thoughts in my mind now. 3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잘 볼 거라고 믿고 잘 찍고 오늘 수능 보는 모든 친구들 화이팅! 아자아자 화이팅! 그동안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 나올 거야. 너를 믿고 열심히 하길. 정말 그동안 잘했고 엄마가 응원할게. 너도 잘해. 사랑해. 이 시각 증시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수능일인 오늘 우리 주식시장은 1시간 늦게 개장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애플의 실적 부진에 따른 우려로 하락 마감했고 여기에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위 분식 회계로 인한 파장이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세고 코스피 2063선, 코스닥 669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변화가 큰 종목들 위주로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 정지가 제약바이오주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은 모습입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모두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증선유가 감리 필요성 검토를 시사하면서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변화가 큰 종목들 위주로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연중 최저치까지 떨어지면서 지금 암호화폐 관련주가 하락세입니다. 빅텐트를 포함해서 SCI, 평가정보와 우리투자기술 모두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